네, 안녕하세요. 자, 저기 좀 강의에 공백이 좀 있긴 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저기 우편 파트 그 추록 강의를 하고 제가 저기 기본 강의를 하느라고 여러분들 금융 파트 추록 강의를 좀 한동안 좀 못했거든요. 그 교재 그 문제집 좀 작업을 좀 하느라고 그렇긴 한데 여러분 금융 파트는 자 우편 파트도 물론 부분적으로 많이 개정이 됐지만 금융 파트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부분은 개정된 게 거의 없어요. 이론적인 부분은 크게 개정된 게 없는데 다만 문제되는 거는 이제 상품. 근데 상품의 어떤 개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상품이 뭐뭐 개정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뭐 그 기존 교재에다 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것도 있고 삭제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기존 교재에다 여러분들 뭐 체크를 한다든지 그렇게 뭐 가피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오히려 책을 갖다가 정리하는데 부담이 많이 되시니까 그냥 여러분들 뭐 무정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기본 개정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그리고 상품 파트 바뀐 부분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냥 이런 내용들이 바뀌고 이런 상품들이 들어왔구나 정도 그렇게 체크하는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 강의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더 배움 교재, 구교재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자 120페이지 보시면 금융경제 일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금융경제 일반과 관련해 가지고는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바뀐 내용이 없고요.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 돼요. 그다음 여러분들 이런 내용은 그렇게 바뀐 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고 다만 자, 135페이지 보시면 자, 예금거래 성질, 즉 예금거래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 가지고 자, 기존에 여러분들 자, 요물계약과 관련해서 예, 예금계약과 관련해서 요물계약설로 보는 것이 거의 다수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우정본에서 나온 개정 그 공고 내용에는 요물계약성이라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 법 이론적으로는 요물계약성이라는 내용이 빠졌다 하더라도 그 예금거래 기본약관 있잖아요. 그 규정 자체가 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자 예금거래 기본약관상에서는 여전히 요물거래처럼 그렇게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을 요물거래처럼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135페이지 요물계약성 저거 그 내용 그 자체를 그냥 삭제해 주십시오.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41페이지 보시면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내용은 바뀐 게 없고 다만 그 현재라는 그 파트 2013년 8월 1일인데 2016년 1월 1일 현재로 그냥 그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안 바꾸셔도 상관없고 그냥 어쨌든 지금 구교재랑 신교재 예금거래 기본 약관은 바뀐 내용이 없구나라는 정도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148페이지 오시면 자 2번 관련해서 행위 무능력자와의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여러분 이건 예측이 가능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위 무능력자라는 개념이 이제는 없어지고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기존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전체가 교체됐으니까 자, 추록에 보시면 그 내용 바뀐 부분 그냥 그대로 올려놨거든요. 그거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우정본 사이트를 통하든지 아니면 개정 교재를 통해 가지고 그 바뀐 내용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 149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행위 무능력자의 경우 그 확인 서류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제한 능력자에 의한 어떤 그 확인 서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추록에도 올려놨지만 미성년자인 경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경우 이제 뭐 후견 등기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금 관련해서 기본 이론은 바뀐 게 없으니까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여전히 이게 쓸모없는 게 됐다 그런 게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160페이지 보시면 그 세금 혜택 비교 있잖아요. 기존엔 일반, 세금 우대, 생계형 비과세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자, 일반과 비과세 종합저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세금 혜택 관련해 가지고 나왔던 기출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정 그 바뀐 후에 어떤 그 세금 혜택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세금 혜택 비교라고 해서 일반, 그 다음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적용세율은 일반은 여전히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고요. 비과세 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가입 그 한도와 대상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일반적인 금융상품도 저기 바뀐 게 없으니까 크게 뭐 걱정하실 건 없고요. 다만, 165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G라고 되어 있습니다. G 세금 혜택 관련해가지고 신용협동기구는 2015년 말까지 이자 소득세, 뭐 비과세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 삭제하시면 돼요. 신용협동기구는부터 농어촌 특별세 1.4% 과세, 그 파트 여러분들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록이랑 여러분 기본 교재로 나는 끝까지 봐야겠다. 기본 교재가 편하다라는 분들은 추록이랑 같이 이렇게 뭐 가필할 필요도 없고 근데 삭제되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보시면 자 예치 기간이 기존에 6개월 이상 5년이었는데 자 뭐 내용은 바뀐 게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라는 말이 추가됐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6페이지 보시면 자 아홉제줄 보시면 자 세금 혜택 부분 있잖아요. 요거 삭제됐습니다. 요거 삭제되고 자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 중 선택 가능으로 교체됐다. 자 기존에 우리 세금 혜택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도 각각 상품마다 그런 식으로 수정이 됐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밑에 보시면 자, 정기예금과 관련해서 기존에 요거는 여러분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정기예금과 관련해서 취급기관이 우체국은행, 상호저축은행인데 여기다가 자 우리 정기예탁금 관련되는 그 기관들 있잖아요. 관련 금융기관들 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추가되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 C 보시면 예치기간에 자 일반적으로라는 말이 추가가 됐으니까 크게 뭐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F에 보면 자 첫째 줄 F 보면 세금 혜택 부분에 자 세금 무대가 이제는 빠졌잖아요. 그 빠지고 생경 비과세가 이런 뭘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일일이 제가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록에 그렇게 바뀐 부분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확인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뭐 불러준다고 어떤 이론적인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남은 시점에서 이것만 받아 적고 이렇게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기본 그 구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쨌든 뭐 편의를 위해서 이 추록 강의를 제공하는 거고 어쨌든 저도 이거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예전에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는 거긴 한데 오늘도 여러분들도 이제 바뀐 부분은 확인을 다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보시면 자 19째 줄 보시면 자 세금 혜택 부분 있거든요. 그거 2015년 말까지 뭐 3천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자 기한이 2015년 말이 아니라 이제 2018년 말까지 자 3천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라는 그렇게 그러니까 기간이 연장됐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참고 사항 관련해서 요거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사항 부분 요거 삭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68페이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추록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다 세금 혜택과 관련해서 일반과세, 세금 우대, 팽경, 비과세 중 선택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금 우대 파트는 삭제를 해버리고 생경 비과세는 뭡니까? 비과세 종합저축 그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여러분들 뭐 168페이지 보시면 G 그 다음 168페이지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의 D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있는 게 여러분 보시면 저 주택청약 종합저축 요거는 여러분들 좀 꽤 바뀌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 의미가 있으니까 좀 보세요. 그 취급 기간에 보시면 기존에 신한기업, 우리하나, 뭐 농협 등에서 취급한다라고 되는데 여기 국민은행, 국민이 하나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이제 세액공제가 이제 바뀌었는데 그 소득공제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연간 납입금액 연간 24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40% 최고 96만 원의 어떤 세액공제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재형저축 파트는 자 전부 삭제됐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뭐 다 삭제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재형저축과 관련되는 기존의 기출 문제 2014년도에 있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문제 안 푸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자금융 파트 이론도 마찬가지로 자 이론 파트 바뀐 거 없습니다. 이론 파트 바뀐 게 없으니까 그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81페이지 보시면 셋째 줄에 보시면 자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자 기존에 2013년도 6월 말 현재라고 된 게 이제 2015년도 9월 말 현재 현재 국내 금융기관에 자 뭐
115, 100만 명이니까 100만, 1000, 그러니까 이게 115, 100만 명.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인터넷 뱅킹 자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정도 그렇게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 뱅킹이나 이런 것들은 쭉 넘어가시고 다만 182페이지 보시면 그냥 날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용자가 뭐 2013년 6월 현재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2015년 7월 현재 다음에 4,4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4,200만 명 그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또 중간쯤에 보면 국내 모든 시중은행들이 자체 앱을 통해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 6월 말 기준이 2015년 9월 말 기준 약 100만 명이라는 게 100만 명이라는 것은 6천만 명이네요. 이런 식으로 숫자 정도만 바뀌었으니까 큰 의미 없습니다. 이런 게 바뀌었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바뀐 게 여러분들 우체국 예금 상품 서비스. 그래서 이번에 개정판에서 여러분들 주로 바뀐 게 뭐냐면 상품이에요. 금융 파트는 이론 파트는 거의 바뀐 게 없고 상품 파트 위주로 보면 되는데 근데 상품 파트 하나하나 고치면 저도 기존 책에다가 바뀐 부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더니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이게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나 금융 파트에 여러분 상품 파트 요거 바뀐 거는 그냥 여러분들 뭐 저 책 뭐 구매하시기 부담스러웠던 분들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셨겠지만 그 우정본에서 나오는 그 공고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기존에 보시던 뭐 다른 개정판을 구매를 하셨던 분들은 그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강의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 하나 굳이 찾는다면 그냥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모든 시험에서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86페이지 자 더배움 교재 186페이지 보시면 자,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 요 파트도 여러분들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바꾸기보다는 완전히 그냥 그 개정된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 여러분들 삽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상품들 쭉 그렇게 해서 삽입을 하면 될 겁니다.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그 추록으로 여러분들 그 내용을 갖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크게 바뀐 부분들, 그 정도 뭐 빠진 부분들, 그거 좀 체크를 하자면, 자, 4번에 보시면 주니어 우대 저축 예금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 4번에 주니어 우대 저축 예금. 자, 요거는 빠졌습니다. 요거 빠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특히 새로 들어온 게 여러분들, 자, 다드림 통장이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다드림 통장이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관련된 내용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기본 강의에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이거 다드림 통장에서 가입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추가 우대 이율 관련해서 그 패키지별로 공부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아주 중요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체국 행복 지킴이 통장 요거 관련해 가지고 자, 요것도 뭡니까? 내용들 뭐 크게 바뀐 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편제도 그렇고 다 구성이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뭐 다 그냥 통째로 그냥 다 여러분들 삽입을 했으니까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우체국 청춘연금 통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 삭제가 됐네요. 청춘연금 통장 삭제가 되고 대신 우체국 하도급 지킴이 통장이 삽입이 됐으니까 그것까지 여러분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동 굴리기 상품 요 파트도 관련해가지고 자, 뭐 바뀐 부분도 중간중간에 조금씩 다른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세세하게 그렇게 볼 필요 없이 그냥 개정된 걸로 여러분 대처해가지고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퇴직연금, 정기예금 관련한 이런 것들은 새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 정기예금 요거는 새로 들어왔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196페이지 3번 목돈 마련 상품 보시면 정기적금 관련해가지고 뭐 정기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들 확인을 하시고 다만 여기는 좀 삭제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웃사랑 자유적금 같은 경우 삭제됐고요. 그 다음 주니어 우대 자유적금 역시 삭제되고 그 다음 우체국 세범 자유적금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전면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그게 바로 우체국 새 출발 자유적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7번에 보시면 199페이지 7번 보시면 우체국 재형저축이 있거든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봤지만 재형저축은 자, 이거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삭제됐으니까 요 파트 특히 우체국 금융상품 파트 요거는 여러분들 추록으로 그냥 대체하시고 그걸로 그냥 쭉
쭉 확인하시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확인하시고 특히 자 우체국 새 출발 자유적금 이것도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자 기존 내용에다가 수정을 한 거지만 근데 전면 수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한번 여러분들 고민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게 우체국 체크카드인데 자, 체크카드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저기 표 있잖아요. 근데 표도 이번에 우정본에서 나온 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 표는 여러분 기본 내용이랑 조금 매치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재가 잘못됐나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우정본 내에서도 그게 잘못된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 표에는 너무 의미를 갖다가 그렇게 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는 제가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확인한 다음에 뭐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올리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정본에서 나온 것 자체도 오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3페이지 보시면 자, 체크카드의 사용 한도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바뀌었으니까 확인을 하세요. 자, 일 한도가 여러분들 200만 원인데 자, 지금은 5천만 원 그리고 월 한도도 마찬가지 개인은 5천만 원이 한도다. 단 법인은 일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자, 1억 원이고요. 월 한도는 3억 원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 SMS 이용 수수료와 관련해 가지고 자 개인 법인 동일하게 3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어떻게 바뀌었다? 300원이고 5만 원 이상 결제건에 대해서는 무료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 바뀌었으니까 그거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제 줄에 보시면 그 효력 상실 파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내용은 뭐 그대로인데 그냥 이제 편집상의 어떤 그런 문제 편집상으로 그렇게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기존 뭐 사망한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우체국에 신고 등록이 된 자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아직 우정본에서 바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로 하려면은 원래는 피한정 피성인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우정본에서 아직 바꾸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많이 바뀌고 정말 삽입 추가가 많이 됐던 내용이 자 여러분 체크카드 상품이잖아요. 체크카드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이게 조금씩 바뀌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A번 보시면 우체국 스타트 체크 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뭐가 되냐면 가족 카드, 복지 카드 플러스 이제 학생증 카드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기 부가 서비스 있잖아요. 그 서비스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막 기존에 뭐 포인트가 있고 캐시백이 있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캐시백이나 포인트로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 뭐 사용 금액의 10% 할인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숫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표현상에 좀 문제만 이렇게 바뀌었고 세세한 거 좀 바뀌기는 했는데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요거는 자 우리 제가 추록에 그 바뀐 부분 내용들 그대로 다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알뜰주의 체크 카드도 역시 마찬가지. 그냥 조금 부분 개정이 됐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저기 추록으로 그렇게 확인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떻게 중요하게 바뀌었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게 추록 강의가 큰 의미가 있는데 이건 통째로 그냥 편집상의 문제로서 표현이 조금 바뀌었다 뿐이고 그 다음에 아예 내용 전체가 전면 개정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뭐 따로 기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고 특히나 이 그 카드, 체크 카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그 부가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세세한 것들이 좀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매년이나 매달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정책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 혜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바뀐 거는 큰 의미를 두지는 마시고 다만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그리고 우리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정판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체국 행복한 체크 카드 같은 경우도 기존의 할인 방법 캐시백인데 지금은 포인트 또는 캐시백 그런 식으로 208페이지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 내용 자체 그 부가 서비스도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개정판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 보시면 210페이지 보시면 그 건강검진 기간이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삭제가 됐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세세하게 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바뀐 거는 자 건강검진 기간 이게 삭제가 됐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족카드 관련해 가지고는 가족카드도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 자 여러분들 추록 한번 보겠습니다. 추록 보시면 211페이지라고 그 표시되어 있는 추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가족카드는 자 내용이 그렇게 바뀐 건 아니지만 발급카드 관련해 가지고 자 본인 내용이 발급한 개인형 카드에서 스타트, 영리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알뜰주, 행복한, 다드림 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표현상에 이런 추가가 됐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12페이지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면 계좌별 징수가 아니라 고객 단위 징수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뭐 고객센터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은 뭐 바뀐 거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고객센터 본인 내용이 가족회원의 해지 신청이라고 된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삭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삭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13페이지 보시면 우체국 학생증 체크카드와 관련해서 요거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타트 알뜰주의 영리한 학생증 체크카드인데, 자, 알뜰주의가 없어지고 뭐다? 행복한 학생증, 행복한으로 바뀌었다는 거. 요거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기존 체크카드 세 종 중에서 대학원에서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요 파트는 삭제되었습니다. 요 화살표 2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건 삭제됐다고 제가 추록에 그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예,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것들은 추록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뒤쪽에 보면 표가 바뀐 것도 많고 이런데 이런 걸 일일이 좀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좀 보시고, 다만 자 여러분 새로 이제 들어온 것들이 있잖아요. 새로 들어온 것들. 그래서 보시면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 우체국 아이행복, 나눔 체크카드, 아이행복 체크카드, 아이행복 전용 카드, 그 다음에 우체국 국민행복 체크카드, 우체국 우리 동네 플러스 체크카드 있잖아요. 이거는 기존에 어떤 내용이 새롭게 다 삽입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정이고 뭐고 어쨌든 간에 그대로 여러분 전면으로 새로 삽입된 거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록 자체가 내용이 상당히 많아졌던 게 이 상품 파트에서 여러분들 내용이 이렇게 저 그대로 그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렇게 싫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특히 우체국 체크카드에서 새로 들어온 파트 요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 우체국 나눔 체크카드, 우체국 아이행복 체크카드, 아이행복 전용카드, 그 다음 우체국 국민행복 체크카드, 우체국 우리 동네 플러스 체크카드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자 새롭게 들어온 거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17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편집이 조금씩 많이 달라졌어요. 내용은 크게 달라진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편집을 하나하나 이렇게 바꾸기 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통째로 내용을 집어넣었으니까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게 218페이지 보시면 자 218페이지 자 여기도 보시면 무슨 카드 관련해서 이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도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정리된 표가 훨씬 더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대체를 하시고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아, 참 이게 카드 파트는 뭐 이게 하나하나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가 참 애매한 게 이게 표현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표 자체가 기존 표에서 조금씩 변형을 가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아니면 명칭이 좀 바뀌었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런 거는 뭐가 바뀌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뭐가 바뀌었냐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금액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벌금이나 과태료라든지 그런 액수 뭐 그런 것들의 변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교체된 내용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추록에 보시면 그 교재 내용 그대로 다 실어놨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그렇게 쭉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제휴카드와 제휴신용카드 파트. 자, 요거는 기존에 없던 거였거든요. 제휴카드와 제휴 체크카드와 제휴신용카드 파트. 요거는 기존에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휴 그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그 비교 있잖아요. 그 특히 비교된 표는 아주 중요하니까 그거 여러분들 꼭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구만 공동이용 뭐 관련해가지고 자 제휴은행 자체가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220페이지 보시면 제휴은행에서 외환은행이 삭제되고 그 다음에 하나은행이 뭡니까? 자 그죠?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하나 합쳐졌으니까 KEB 하나은행 뭐 자동화기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B번 보시면 자동화기기 입금 지급 이체 계좌 잔액 조회 요거는 여러분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6번에 B 보시면 입출금 가능 예금 관련해서 자동화기기에서는 요금을 예금만 입출금 가능 요 파트도 여러분들 삭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 우산 공제 조합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이제 가입 자격 그 관련해서 그 가입 업종별로 그 가입 가능한 그 매출액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새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가입 자격이 기존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였다면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 그리고 평균 매출의 기준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이 부분 공제 부금 납부와 관련해서 자 5만 원에서 기존 70만 원인데 자 이거 바뀌었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바뀌었고 그럼 100만 원이니까 여러분 뭡니까? 분기 210만 원에서 300만 원 되겠죠. 300만 원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자 단 5년 이내 이미 해지 시에는 불이백의 30에서 95%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5년이 아니라 이제 4년으로 바뀌었습니다. 4년 그리고 여러분들 77에서 95%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23페이지 보시면 제휴기간 17개 업체라고 되는데 16개 업체고 정권회사가 16개에서 15개 그래서 우리투자가 빠지고 그 다음에 뭐 NH투자 등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건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바뀐 거 없고 다만 227페이지 한번 볼게요. 227페이지 보시면 자, 예, 그 우체국 인터넷 뱅킹 서비스와 관련해서 자, 우리 삭제된 거, 요거는 여러분 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에버리지 큰 글씨 뱅킹이랑 C에 D에 위젯 뱅킹 서비스는 이번에 삭제가 됐다라는 거, 그거 좀 확인을 하시고, 그 외에 여러분들 예금 서비스, 보험 서비스, 휴대폰 번호, 인터넷 송금 서비스, 이것만 남았거든요. 그 내용은 조금씩 뭐 그냥 표현상이 조금 바뀌었긴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들 저 바뀐 부분, 그 추록에 있는 걸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28페이지 보시면, 자, 이 모바일 뱅킹 관련해서 이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자, 이 추록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록으로 그렇게 대처를 해가지고 그 내용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자 A 1번 우체국 금융 서비스 그 파트 자 예금 및 보험 서비스 이 파트도 여러분들 추록으로 대처를 하시고 자 크게 뭐 어떤 특별한 내용이 들어왔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기본 표현상의 어떤 문제 그 표현상이 차이다라는 거 그렇게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자 230페이지 요거는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특히 자 230페이지 2번 보시면 금융기관 종사자의 의무 및 정보 제공 범위와 관련해서 자 기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뭘로 바뀌었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다. 자 이거는 기본 강의 때 제가 엄청 강조 드렸던 겁니다. 이게 그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3번 정보 제공 요구 시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자 이거 1월 10일 내에 통보해줘야 되는데 정보 제공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예금주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누가 당신 에 관한 정보를 요구를 해서 우리가 줬다. 그것을 10일 이내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길 시에는 자 기존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다면 자 여기 이제 하향 조정됐다 했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그렇게 하향 조정됐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32페이지 보시면 개요 관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금융소득은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인데 부동산 임대소득 요 파트 요거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233페이지 보시면 자 이거 여러분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있잖아요. 자 이거 여러분들 뭐 숫자들도 다 바뀌고 다 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그 개정된 걸로 그렇게 대처를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좀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C, D, E, F 요 파트가 세세하게 좀 바뀌었는데 이건 그냥 여러분들 자, 추록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34페이지 보시면 자 요거는 여러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종합소득 가세표준과 관련해 가지고 자 우리 가세표준 우리 계산하는 법은 기본 강의에서 우리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밑에 거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었다는 게 딴 게 아니라 기존에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였거든요. 근데 이제 4억 원이 아니라 1억 5천으로 여러분들 좀 낮춰졌네요. 그래서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그러면 1억 원, 3억 원 초과가 아니라 1억 5천만 원 초과 그러면 3,760만 원 플러스 뭐 1억 5천만 원 그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수정이 됐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235페이지 보시면 그 자금 세탁 방지 제도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보시면 혐의 거래 2번 혐의 거래 보고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특별하게 뭐 바뀐 건 없고 다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뭐다 혐의 거래 보고 대상과 관련해서 기존 2천만 원, 1,000만 원에서 지금은 뭐가 됐다? 금액 자체가 삭제됐다. 이거는 아주 중요하죠. 그 금액 자체가 삭제됐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예, 그렇게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렇죠. 제가 추록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는데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특이사항이 큰 겁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자 기존에 2천만 원, 다음에 1,000만 원,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혐의거래 보고 대상이 됐다가 1,000만 원 이상이 혐의거래 보고 대상이 됐다가 이제는 뭐다? 기준금액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하니까 그거 좀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는 여러분들 뭐 쭉 넘어가시고 보험까지는 이제 더 이상 뭐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정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보험인데, 근데 보험도 마찬가지로 보험 이론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보험 이론과는 관련해서는 크게 바뀐 게 없으니까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구교재 관련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넘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248페이지 보시면 그 날짜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체국 생명표와 관련해서 2013년 8월 현재 뭐 4회 우체국 보험 위험률 적용인데 2016년 3월 말 기준 제5회 우체국 보험 위험률 적용이라고 이렇게 뭐 날짜만 바뀐 거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네, 그렇게 계속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258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자 요거는 좀 여러분들 바뀐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관련 세금 그거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득 공제였다가 지금은 이제 뭐다? 세액 공제 이런 식으로 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소득 공제 총괄 그거 관련해 가지고 자 요거는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니까 요 표도 여러분들 바뀐 부분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뭐죠? 각주 부분에도 1해서 단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 합산하여 연 400만 원, 자 7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한데 요 파트는 여러분들 바뀐 부분 꼭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걸 갖다가 좀 여러분들 좀 이게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록에도 요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요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요 부분이 좀 바뀌었다는 거 그게 꼭 확인을 하시고 특히 소득 공제가 자 이제 세액 공제 쪽으로 이제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뭐 계약 내용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 소득 공제랑 세액 공제가 엄밀히 말하면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크게 뭐 구분 안 하시고 문제를 푸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 보시면 그 보장성 보험의 소득 공제가 아닌 세액 공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연간 100만 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 세액 공제해 주는 거다. 그래서 공제 한도도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 장애인 전용 보험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15%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26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최초 연금 지급 개시 이후 중도 해지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 지급 개시 이후 중도 해지 불가라고 이렇게 좀 내용을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자 소득 일반 세율, 이자 소득 우대 세율 저 261페이지와 관련해서 날짜만 2016년 2월 현재라고 그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보시면 자 1번 세제혜택 연금보험과 세제 비혜택 연금보험 관련해 가지고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 자 우리 요 부분은 기타 소득세 관련해서 자 22%가 16.5%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에 관련해서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세율임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그렇게 좀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라고 그렇게 좀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 관련해가지고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기출도 됐고, 요거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공제 파트가 세액공제로 그렇게 바뀌었고, 그 기타 소득 그 밑에 보시면 연금보험 과세제도 종합 관련해서 세율, 주민세 포함인데 이거는 지방소득세 포함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 기타 소득의 22%가 16.5% 그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 교재를 갖다 구매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정본에 나왔던 그 자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지금껏 구교재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뀐 거 이렇게 체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저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바뀐 부분을 자체를 그냥 통째로 보시고 큰 줄기만 이게 크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추록 강의를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강의하는 저도 상당히 이게 좀 특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263페이지 부분에
그 표 관련해가지고도 여러분들, 자, 예, 그 바뀐 표를 제가 거기 추록에다 넣어뒀거든요. 그래서 추록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하셔가지고, 그 추록에 있는 거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으니까 그냥 추록에 있는 걸로 그냥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생명보험 용어와 관련해가지고 269페이지에 민영보험의 경우는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보험료 납입 최고기간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여러분은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 삭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76페이지 보시면 환급금 대출이라고 되는데 보험약관에 의한 대출로 해약 환급금의 80% 범위 내에서가 이제는 일정 범위 내에서라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렇게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보험편 관련해서 이건 기본 이론 내용이잖아요. 이론은 뭐 그렇게 바뀐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예, 근데 285페이지 보험계약의 성립과 거절, 여기는 바뀐 게 없고 철회 부분 좀 볼게요. 철회 부분 보시면 자, 요거는 여러분들 바뀐 교재, 그러니까 개정된 내용으로 여러분 꼭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갖다 요 파트를 어떻게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는 철회가 불가능하고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료만을 받은 보험료를 돌려준다. 자,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설명을 드렸지만 자, 요게 뭐라 했습니까? 보험계약을 거절하는 거는 누구다? 보험자이지만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하는 거는 뭡니까? 보험계약자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난 다음에 그 심사 도중에 나 다른 데 가입할래? 아니면 나 필요 없게 돼서 자, 청약을 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청약을 거절해야 되는 기간이 얼마다? 보험 조건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서는 할 수가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청약이 거절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낸 보험료만을 돌려받는다. 그래서 위에 거랑 반드시 비교하라고 했던 거 요거는 여러분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보시면 상법 조문 상법 제 651조가 나왔는데 그 655조로 좀 교체가 돼가지고 그 655조 계약 해지와 보험 청구권 관련되는 조문 저 추록에다가 그렇게 실어놨거든요. 그럼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288페이지 상법 제 655조 요거는 여러분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 상법 뭐 바뀐 거 그 제목 자체만 바뀌고 내용은 바뀐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신경 절대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정말 마지막이 여러분들 우체국 보험 상품 종류인데 이게 내용 자체가 이제 추록 자체가 다 뭡니까? 그렇죠. 우체국 보험 상품과 관련해서 이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양이 두꺼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은 뭐 바뀌었다 의미가 없거든요. 그 통째로 그냥 여러분 전체 그냥 저기 추록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록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다만 자 무배당 꿈나무 보험 같은 경우 바뀐 부분 중에 좀 의미가 있는 것들만 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무배당 꿈나무 보험 같은 경우 기존에 1만 원으로 자녀 건강 종합 보장이라고 됐던 게 이제 2만 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소득공제 이제 세공제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모든 보험 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게 큰 줄기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나오는 각 신공시율이 있거든요. 신공시율 2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2%, 1.5% 있잖아요. 10년 초과 같은 경우는 1.5%, 10년 이내면 2%였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2%가 1.5%, 그 다음 1.5%가 1%로 다 그렇게 신공시율 2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주에 보면 뭐 조금씩 추가된 거 있거든요. 그거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체된 개정된 내용으로 추록을 하든지 아니면 개정된 내용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과 관련해가지고 자 저소득층 근로가정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인데 그냥 비슷한 의미죠. 그래서 지금은 차상위 계층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 그 중간에 보시면 2번 가입 조건에 2번 피보험자 자격요건과 관련해가지고는 국민건강 자기보험 부업료가 아래 금액 이하인 자로 하함이라고 있는데 그 표 있잖아요. 그 삭제를 다 하시면 됩니다. 그게 없어지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 이하라고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299페이지 보시면 뭐 그 보장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좀 주도 그렇고 조금씩 바뀐 게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추록이라든지 개정판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장애인 전용 무배당 업계동무보험 관련해가지고
그 생활보장용의 만기 급부금 있잖아요. 그 기존에는 뭐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고 그렇게 됐던 게 지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30%. 자, 이런 거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에서도 특히 상해 보장용 같은 경우는 건강진단 자금을 주고 1종, 2종 같은 경우는 만기 급부금을 준다. 그때 만기 급부금이라는 것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30%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만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302페이지 보시면 2종 안보장용도 만기 급부금 관련해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30%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 그다음 4번 보시면 자, 에버리지 상해 보험이 자, 무배당 에버리지 상해 보험. 그래서 무배당 에버리지 상해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304페이지 보시면 뭐 보장하며 특약 선택 시 통원비까지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304페이지 4번에 보시면 각종 치료비용 체계적 보장과 관련해서 특약 선택 시 통원비까지 지급. 자, 이건 이제 삭제가 됐네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특약 있잖아요. 상해 통원 특약. 그거 여러분들 삭제가 됐습니다. 그거 삭제가 됐고, 그다음 보장 내용 관련해서는 자, 어쨌든 좀 바뀐 부분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 뭐 확인하시고, 근데 그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해, 재해 2번 급부, 2번 급부금이라고 되는 거 재해로 10일 이상 계속 입원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뭐다?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도만 좀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이다 이걸 수록하라는 게 아니라 요게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입원 관련해서 10일 이상 20일 미만은 10만 원이고 20일 이상 30일 미만은 20만 원이고 막 이렇게 표로 나눠 있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 삭제되시고 그냥 통합해서 2만 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장애 급부금도 1,000만 원 곱하기 해당 장애 지급률이 1,500만 원 곱하기 해당 장애 지급률로 바뀌었고요. 만기 급부금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의 30%, 그러니까 30%가 추가가 됐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306페이지 보시면 상해 통원 특약 있잖아요. 이거는 전체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륜 자동차 부담보 특약 관련해 가지고 이륜 자동차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이랑 50cc 미만, 뭐 전격 출력이 0.59kW 미만인 이륜 자동차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보실 필요 없어요. 삭제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무배당 우체국 건강클리닉 보험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제 당연히 세액공제 파트 그거는 뭐 이렇게 바뀌었고 각주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2번 급부금, 308페이지 보시면 2번 치료 자금이라고 되는데 2번 급부금이거든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 자, 질병 또는 재해로 10일 이상 입원 시간이라 4일 이상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고, 장애 급부금 역시 1,000만 원 곱하기 해당 장애 지급률에서 1,500만 원 곱하기 해당 장애 지급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309페이지 요거는 좀 보셔야 될 게, 자, 6번 308페이지랑 309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각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내용이 조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건 여러분들 추록으로나 개정판으로 확인을 좀 하십시오. 309페이지 보시면 1번 무배당 우체국 실손 의료비 보험의 특징이라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자 1, 2, 3, 4, 5, 6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0세부터 65세 부모님까지 온가족 건강보험이라는데 자 65세에서 60세로 자 나이가 낮춰졌네. 5세 낮춰졌는데 요거는 좀 체크를 하시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5년 만기 생존 시 건강관리자금 30만 원 지급 요 파트는 자 요거는 삭제가 됐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310페이지 보시면 위에 보시면 주계약 가입 요건 관련한 표 있잖아요. 그 가입 나이는 0세부터 65세가 아니라 0세부터 60세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용들이 좀 세세한 것들이 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보시면 3번에 자동 갱신 절차에 관한 사항 관련해 가지고 자동 갱신 최대 14일까지 갱신 가능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갔으니까 그 정도만 확인하시고 311페이지 보장 내용은 다 여러분들 교체 다 하십시오. 그래서 312페이지 교체 내용들도 그냥 교체를 그냥 하십시오. 교체를 하는 게 속 편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번 보시면 313페이지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 관련해 가지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우정본에서 나온 교재 나오고 공고가 나온 다음에 자 여자 관련해 가지고 자 남자 8,900원, 여자 5,700원. 제가 개정 교재도 5,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원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 5,800원이라는 거 그거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14페이지 보시면 2번 치료 자금의 이론 급부금, 그다음 교통재해로 10일 이상 계속 입원 시간이 아니라 교통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날짜 막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입원에 따라 다 뭘로 2만 원으로 통일됐다라는 거 그거 확인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통원 치료 자금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재해로 통원 시 통원 1회당 10,000원 지급하는 거 그거 삭제됐다라는 거. 그리고 각주 같은 경우는 뭐 삭제된 것도 있고, 요것도 여러분들 그 추록으로 그렇게 뭐 확인하시면 되는 것들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륜담보부 특약에서 아까 100이랑 50cc 미만인 뭐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그냥 내용 삭제됐으니까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316페이지 8번 무배당 우체국 큰 병 큰 보장 보험 관련해 가지고는, 자, 요것도 여러분들 그 주 계약과 관련해서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좀 표현만 살짝 바뀌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다만 이제 주 관련해 가지고 뭐 신공시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바뀌었죠. 그래서 신공시율의 최저 보증률이 2.75%, 5번입니다. 그게 아니라 1.5%이며 신공시율 2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날부터 변경된 신공시율 2가 적용된다. 그 정도만 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보시면 9번 무배당 우체국 하나로 오케이 보험 관련해가지고, 자 5번에 보시면 만기 생존 시마다 건강관리자금 지급, 자 요거 삭제됐다는 거, 요것만 꼭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 예,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내용들이 좀 지저분하게 조금씩 이렇게 부분적으로 많이 개정이 돼가지고,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뭐 특별하게 설명드릴 거고, 특히 저기 319페이지에 그 표 보시면, 위에 표 보시면 건강관리자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여러분들 삭제 좀 해주십시오. 아까 방금 언급했듯이 건강관리자금 요게 삭제됐다는 거, 우체국 하나로 오케이 보험 관련해가지고 요 주계약에서 건강관리자금 지급하는 거 삭제됐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각종 특약들 있잖아요. 이 특약들 여러분들 이제 엄청 특약들이 꽤 많은데, 그 특약들 같은 경우 특히 무배당 실손 의료비 특약이라든지 무배당 실손 의료비 특약의 그 1종, 2종 관련해서 그런 것들 좀 추가를 좀 하고, 어쨌든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면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뭐 바뀌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개정된 걸로 그냥 공부를 하시고, 어쨌든 개정된 걸 중심으로 해서 뭐 개정 기본 강의도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거 그냥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평생보장안보험보험인데 명칭이 우체국안보험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323페이지 보시면 우체국안보험이라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우체국안보험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번에 1종, 그 다음 2종 관련해서 2차 안보장형 이게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324페이지에 없던 내용인데 2종, 2차 안보장형이라는 게 들어왔다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하시고, 325페이지 하이로 정기보험 이거 여러분들 삭제됐어요. 그래서 325, 326, 327까지 다 지워주셔도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무배당 100세 종합보장보험이라는 거 그게 이제 뭐 들어왔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328페이지 보시면 우체국 치아보험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특히 5번에 보시면 매년 스케일링 치료자금 지급으로 건강한 치아관리 요게 이제 삭제됐어요. 요거는 여러분 좀 의미가 있는 거니까 꼭 좀 체크를 할게요. 대신 이제 그냥 치아 관리 자금이라는 말은 됐지만, 그래서 스케일링 치료 자금이라는 말은 이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요 대신에 치아 관리 자금이라는 말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329페이지 보시면 스케일링 치료 자금 뭐 가입 후 매년 해당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5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거 삭제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329페이지 주 1 돼 있는 거, 보철 치료 보장 개시일은 보험 계약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1년이 아니라 이제 180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지문이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꼭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게 그냥 이론 설명을 하려면 좀 설명을 하겠는데, 이거 뭐 바뀌고 안 바뀌고 이런 걸 갖다 좀 말씀드리려니까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냥 교체된 걸로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330페이지 보시면 우체국 요양보험 관련해가지고 지금 주계약만 있잖아요. 우체국 요양보험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분은 기억이 나시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가 있습니까? 간병비 특약이 있잖아요. 요양 간병비 특약. 그게 여러분 추가가 됐다는 거 그거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기존에 우리 보험과 관련해서 보험 상품 관련해서 여기가 끝이었는데요. 자, 근데 여기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체국 노후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뭐 장제보험, 우체국 노후 실손 의료비 보험 이런 것들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체국 나눔 행복의 보험인가요? 그렇죠. 무배당 나눔 행복의 보험 여기까지 여러분 14, 15, 16에서 추가가 됐거든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 만큼 그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2페이지 보시면, 자, 연금보험 관련해가지고, 자, 연금보험도 마찬가지. 자, 우리 신공시율이 신공시율에서 이제 신공시율 2로 바뀌면서 최저 2.0에서 1.5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초과 시 1.5에서 1.0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뭐 여유 자금의 운용이나 목돈 마련을 위한 이런 것들 요게 이제 교체됐으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연금 저축 보험과 관련해서도 제가 그 내용들 다 실어놨잖아요. 그래서 요 대처해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우체국 연금 그 무배당 우체국 연금 보험 그리고 나머지 것들 다 그렇게 특히 그 주 관련해서 이게 막 교체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자 물론 연금 개시 나이도 여러분들 좀 바뀌기는 했네요. 그럼 연금 개시 나이 하나 보겠습니다. 332페이지 보시면 가입 조건과 관련해 가지고 연금 개시 나이가 45세에서 80세인데 45세에서 75세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여러분 새롭게 바뀐 내용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기존에 무배당 우체국 연금보험, 무배당 플러스 연금보험이 있는데 자 이것도 부분적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먼저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롭게 우체국 연금 저축보험이랑 어깨동무 연금보험이 새롭게 들어왔다라는 거. 얘네들은 유배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새롭게 들어왔으니까 새롭게 들어온 내용들 자 우리 추록에다가 넣어뒀으니까 그걸로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저축성 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보시면 첫 번째 무배당 꿈나무 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무배당 꿈나무 보험 요거는 삭제됐습니다. 무배당 꿈나무 보험 요게 삭제됐다. 대신 추록에도 나와 있지만 무배당 파워 적립보험이 추가되고 이제 순서가 이제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뭡니까 그 저축보험과 관련해서도 지금 추록에 있는 걸로 전면 교체하시고 이거 여러분들 하나하나 바꾸려면 지금 제 교재는 완전 지금 걸레처럼 되게 지저분한데 자 이거 바뀐 거 다 체크를 하려면 너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록으로 바뀐 부분 그렇게 대처를 해서 우리 저축성 보험도 4가지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여러분들 자 요거는 기존 교재에다가 가피라는 거 아까도 언급드리지만 옮기지 마시고 자 보장성 보험 16개 있잖아요. 그 보장성 보험 16개랑 연금보험 4개 그리고 저축성 보험 4개까지 해가지고 자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정된 교재에 그거 아니면 프린터물 가지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기본 강의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드렸지만 자 보험 파트, 보험 상품 파트에서는 자 맥시멈 한 2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2문제면 자 평균 3점 차예요. 3점 차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평균 3점 정도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기 기본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나름의 이제 문제집을 풀거나 아니면 혼자 이제 독학을 하시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꼭 좀 잘 상품끼리 잘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언급드렸듯이 그 보험 상품과 관련해서는 각각 상품의 명칭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죠. 명칭과 관련된 특징들 있잖아요. 특징은 자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계약과 관련된 가입 요건, 그 다음에 특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특약과 관련, 특약이 아니라 그 부가 서비스, 그 주 계약 내용도 있죠. 보장 계약 내용과 관련된 각 주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보면 계속 그런 패턴으로 시험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반복하면서 정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추록 강의, 금융 파트는 여러분들 저 이론 파트에서 그렇게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파트에서 바뀐 거라고는 아까 말씀드린 무능력자가 제한 능력자로 된 거, 요물계약성 빠진 거, 그리고 그 금융 실명 거래 관련해서 금융기관 그 뭐죠 정보 제공 요구했을 때 그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그 통보를 안 해줬다. 그 예금주에게 10일 이내에 그 통보를 안 해줬다. 그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좀 핵심적으로 그렇게 좀 파악을 하시고 그 외에 이제 보험 상품이나 체크카드 그리고 금융 상품과 관련해 가지고 뭐 우체국 예금 상품이나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부분적으로 바뀐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새롭게 특히 추가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새롭게 추가된 만큼 기존에 기출된 적은 한 번도 당연히 없겠죠.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 파트 추록 제가 이거 추록 파트 만드는 거 이거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같으면 이거 다시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때 고생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한테 너무 바뀐 게 많아가지고 도움을 좀 못 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추록을 만들면서 저한테는 좋은 점이 하나 있었죠. 자, 기존 뭐 다른 분들과 다르게 뭐가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 나름 의미가 있긴 했지만 근데 이거 분량 보시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한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개정된 교재나 아니면 기존에 보고 계시는 그 교재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7월 23일인가요? 그때 시험 관련해서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초록 강의가 뭐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하셨는데 이게 좀 너무 뭐라고 좀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없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바뀐 부분 중 제가 중간중간 언급했던 것 중에 큰 줄기 있잖아요. 그 정도만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런 상품들이 새롭게 들어왔다. 새롭게 들어온 상품인 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큰 의의를 두신다면 그래도 짧은 강의지만 나름 그래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자, 우편 파트 추록 강의 이후에 너무 금융 파트 추록 강의의 그 텀이 너무 길어가지고 죄송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문제집 강의 계속 이제 또 찍고 있으니까 문제집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